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에서 일할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 총인구를 살펴보면서 광의의 노동시장 속에서 실제로 취업자랑 실업자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노동시장을 살펴봤고요. 거기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라는 세 가지 경제 지표들 노동시장 진단을 하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을, 우리나라 실업률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렇게 예쁘게 무슨 사인 그래프처럼 완전 예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뭔가 출렁거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보고 이게 현실 데이터가 이러면은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얘를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뭐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수조가 있고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차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여기에 이제 수위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되게 처음에 물이 차 있을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균형된 상태로 수위가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막 돌멩이가 던져지고 자갈들이 던져지면 새로운 경제 충격이 나타나면 요 물이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출렁거릴 겁니다. 요런 느낌을 이 경제 지표를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뭔가 여기도 어느 정도 균형된 상태의 안정적인 수위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출렁거림, 뭔가 경제 충격이나 변화가 와가지고 출렁거림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균형이라는 게 뭘까요? 저희는 요 수위가 살짝 지금 요 수위 수준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지금 약간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균형 상태가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노동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균형은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노동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가 아까 세 가지 기준에 나눴죠.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일할 마음이 있는지, 취업 의사가 있는지, 실제로 직장을 구했는지, 세 번째 기준, 구했는지에 따라서 취업자랑 여기에 취업자랑 실업자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 기준에서. 그리고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말하는 노동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노동시장 상태에서 균형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경제를 항상 볼 때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이런 직관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데 차가 들어오는 차도 있고 나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안에서의 그 차량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균형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차의 개수가 똑같아야 요 지금 노동시장 속에서요, 실업자 집단이라고 해볼까요? 실업자 수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가 균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좀 더 간결함을 위해서 취업자를 영어로 employee라고 하기 때문에 E라고 표현하고 실업자를 unemployed라고 하기 때문에 U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실업자로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실제로 취업을 성공해서 이제 취업자 집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이 계속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어로 S가, 그러니까 separation rate라고 해서 실직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이렇게 전체 취업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실업을 하게 되는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퍼레이션 레이트를 곱해주면 그 SE만큼의 숫자의 사람들만큼 취업자에서 실직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직자에서 취업자로 될 때는 F, 그러니까 finding
잡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업자의 전체 인구의 이 파인딩 레이트를 곱해주면은 요 실업자 집단에서 취업자 집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명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균형 상태라는 거는 요 SE랑 FU가 계속 역동적으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요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집단으로 가는 수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자동차 수와 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똑같으면 이게 균형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수식만 조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에서는 SE와 FU가 같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관심사는 지금 뭐죠?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아까 어떻게 구했었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였죠. 경제활동 인구가 레이버 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기준에 의해서 레이버 포스가 지금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된 건데 인플로이, 언인플로이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활동 인구였죠. 레이버 포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요 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요 식을 한번 바라봐 보는 거죠. 근데 저희의 관심사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였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 L분의 U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관심사는 L분의 U가 실업률 관련된 거를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지금 돋보기 들여다대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 식을 한번 양변을 L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야 L분의 U가 나와서 저희가 관심사인 실업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SE를 L로 나누고 여기 FU를 L로 나누면 여기 저희가 관심 있는 실업률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식을 활용해서 E는 L-U이기 때문에 L분의 S의 L-U죠. L-U는 L분의 FU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L분의 U가 실업률의 정의이기 때문에 얘를 소문자 U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F, 여기가 U로 바뀌겠죠? 그러면 F 소문자 U로 바뀔 겁니다. 그러고 얘는 이게 지금 S-SU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요 SL-SU일 텐데 요걸 L로 나눈 상태니까 요쪽에서는 L이 약분되면서 S만 남고 여기에서는 S 곱하기 L분의 U니까 L분의 U는 저희가 말하는 지금 얘가 실업률이죠. 실업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업률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지금 저희는 U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S 플러스 F의 U는 지금 S 이렇게 되겠죠. 식 양변 좌우 맞추면 식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U는 S 플러스 F분의 S라는 뭔가 식이 하나 나옵니다. 요게 지금 이 근원 첫 출발 지점 요게 균형 상태를 가정했을 때 저희가 노동시장의 균형이 요런 상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와 빠져나가는 차가 같은 요 상태를 균형이라고 본다라면 여기에서 요 식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가지고 있는 뭔가 식 하나를 여기 쫙 계산해서 여기서 활용을 한 다음에 뽑아내니까 뭔가 U라는 실업률이 어떤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균형 상태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요 수위를 나타내는 여기 뭔가 U라는 이제 특정한 실업률, 이걸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스타를 보통 붙여줍니다.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되게 결정되는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디를 지워볼까요? 얘 지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 추세선 수위를 저희는 이제 U 스타로 구해낸 거죠. 실제로 이제 U 스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 S 플러스 F1 S 얘를 저희는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뭔가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실업률이라고 해서 자연 실업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숫자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지금 취업자 집단이고 실업자 집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 취업자 집단이 실업자 집단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저희 그 한국 실제 데이터를 볼 때도 취업자는 2,844만 명이었는데 실업자는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SE와 FU가 같으려면 얘는 엄청 크고 얘는 작으면 이게 같은 식이 되려면 S는 작고 F는 엄청 커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S를 3이라고 하고 F를 97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S 플러스 F는 3 더하기 97에 3 대충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얘가 지금 이제 3%인데 어떠한 수위를 나타내는 실업률 3%가 있다라고 이제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2에서 한 4% 정도의 뭔가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실업률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업률이 0%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런 0%인 상황이 도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율이 0%인 사회, 그 다음에 오염률이 0%인 사회. 이런 사회가 되게 자연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환경오염이라는 것도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범죄율을 0%로 쫙 낮추고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경찰이나 병력, 군인 병력들을 거리에 1m마다 세워놓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범죄율이 0%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률도 0% 정말 환경오염만 낮추려는 목적으로 하면 오염시키는 어떤 석유나 이런 거 아예 못 쓰게 하고 이제 안 좋은 물질을 매연 내보내는 원료 같은 거 아예 못 쓰게 하고 이러면은 환경오염률 0%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업률 0%라는 것도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실업률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연 실업률,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실업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 실업률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0%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날의 경제 이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진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실업의 종류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되게 다양한 실업들이 그냥 나열식으로 한 다음에 하나하나에 따로 떼어내서 외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실업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세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노동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취업자와 실업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넘어오는,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넘어가는 이런 마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의 현실의 모습을 잘 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실업을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실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 쪽에 빈 수요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개발자라는 IT 인력이 필요로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뭔가 마찰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적인 요인,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기업이 뭐 IT 직군을 뽑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기억이라는 IT 개발 꿈나무가 있는데 이 기업이 개발자를 뽑는다는 사실을 기업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은 정보의 불안전성이라는 어떤 마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 실업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알바천국, 뭐 사람인, 저플래닛, 링크드인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정보의 불안전성을 해소시키면서 이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러면 마찰적 실업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위에서 이렇게 어떠한 경제 충격, 경기에 불황이 찾아와서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에 호황이 찾아와서 갑자기 실업률이 내려가는 요거를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기적 실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업의 종류 두 가지가 마찰적 실업하고 경기적 실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포함하면 여기에 이제 구조적 실업도 들어갑니다. 구조적 실업이 뭐냐면 예를 들어 산업 간의 구조적인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뭐가 있을까요? 뭐 운송 산업이 갑자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라앉고 예를 들어 비대면 서비스가 올라오면서 제조업 산업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송에서 일하는 분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여기 이런 산업 IT 제조업 요에서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빈 일자리가 많아지고 해서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가 구조적 실업 중에 한 가지 예고요. 또 예를 들어 지역 간 불균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몰리고 지방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되게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 지역 간의 불균형, 구조적인 실업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마찰적 실업하고 구조적 실업이 자연 실업률의 원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산업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도 정말 넓은 의미로 마찰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구조적 실업도 여기 마찰적 실업에 포함이 되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마찰적 실업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경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마찰적 실업이라고 불리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정말 요 노동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률에 의해서 자연 실업률. 그런데 그렇게 자연 실업률을 결정하고 그 외에 이런 요 수위에 돌덩이가 던져지며 변동하는 요 추세에 의해 경기적인 호황과 불황으로 인해 변화하는 이 실업률의 변동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경기적 순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요 두 가지로 뭔가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을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라인이 뒤에 숨겨져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이제 요 스텝 1 파트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1, 2, 3, 4 교시 때 요 지도에서 1교시 때 금융경제 여기에 금리라는 키워드, 여기에 GDP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여기 종합경제에서 물가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국제경제에서 환율이라는 키워드까지 살펴봤었죠. 근데 여기서 오늘 5교시에 본 요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실물경제 노동시장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실업률,
GDP라는 지표를 하나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가지 금리, GDP, 물가, 환율이 경제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실업률을 추가하면서 5개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요 실물 경제에 그러면 2가지 키워드가 존재하는 거죠. GDP와 실업률이라는 되게 중요한 경제 키워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 요 GDP와 실업률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와 실업률이 반비례하는, GDP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뭐 오르면 GDP는 떨어지는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경제에서 되게 강력한 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오쿤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오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상관관계의 계수가 뭐 한 2나 1.5였나 이렇게 해서 어떤 수치로 이제 계량 분석을 통해서 구해냈는데, 저도 지금 한국 데이터 가지고 요거는 한번 직접 구해내가지고 영상을 하나 제작할 생각이고, 아무튼 GDP와 실업률이 굉장히 강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의 GDP를 자연율 GDP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상태의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균형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 상태에서는 일할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고용 수준을 만족시키는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요 사람들이 전부, 그 노동자들이 이 국내 총생산, 사회에 가치 있는 물건들을 뿜어내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GDP의, 아까는 실업률이었지만 GDP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하면 GDP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경기 변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경기 변동에도 뭔가 추세선이 있다라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판단하는 거죠. 요 어떠한 그 값이 있을 텐데, 얘를 자연율 GDP라고, 완전 고용이 달성됐을 때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의 GDP, 생산량을 자연율 GDP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 딱 정리를 하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취업자 집단을 얘기했었는데, 이 취업자 집단을 전체 총인구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3가지 기준을 제시했었죠. 나이라는 기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일할 의사가 있는지, 마음과 관련된 기준, 세 번째는 이제 그 실제로 직장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갈렸었죠. 그리고 이 취업자와 실업자를 통틀어 보는 실질적인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여기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노동시장을 진단하면서 첫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두 번째 고용률이나 세 번째 실업률이라는 그 진단을 통해 그 노동시장을 진단한 되게 중요한 경제지표 3개를 뽑아봤었고요.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뭔가 수조에 있는 물의 그 어느 균형 상태에서의 수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그 추세가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막 어떤 식을 계산해가지고 SNF라는 식을 계산해가지고 자연 실업률이라는 걸 구해냈었죠. S 플러스 F분의 S. 그래서 이게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경제적 실업이지만, 그 자연 실업률이라는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런 형태로 그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스토리라인 따라가면서 딱 구분했고, 마지막에 이제 이 실업률을 요 경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추가하면서 실업률과 GDP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사실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이 일을 하는 거, 노동을 하는 거의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이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